글로벌 외신센터입니다. 말씀 주신 세 가지 이슈들 오늘 시장 전반에 깔려있는 정말 중요한 이슈들인데요.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은 아무래도 연준의 75bp 금리 인상 소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야기가 좀 흘러나올 것 같은데 외신에서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CNBC 보도 내용입니다. Fed raises rates by another 3/4 of a percentage point, pledges more hikes to fight inflation. 네, 연준 쪽에서는 인플레이션과 더 강하게 싸우겠다고 나섰는데요. 이번에 금리 인상 어떻게 나왔는지 바로 기사 내용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연준이 이틀간의 FOMC 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렸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까지는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하겠다며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제 6월과 7월에 이어서 3번 연속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건데요. 이번에 이 75bp 인상 결정은 물가 지표가 안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6월에 9.1%를 기록한 이후 그 다음에도 여전히 8%대의 고물가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세 번째의 자이언트 스텝이 필요하다는 연준의 판단이 있었던 건데요. 연준은 성명을 통해서 최근 몇 달간 일자리 증가는 견조하고 또 인플레이션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인플레이션에 추가적인 상방 압력을 가하고 있다면서 이번에도 75bp 금리 인상이 어쩔 수 없었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따라서 물가가 잡힐 때까지는 금리를 계속 올리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기준금리는 3%에서 3.25%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요. 이는 14여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금리 결정 이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자신의 의견을 내비쳤는데요. 물가 상승률이 연준의 목표치인 2%를 향해 내려가고 있다고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상당히 연준의 외파적인 기조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시장에서 어떤 부분들을 주목해 봐야 될까요? 네, 이번에 75bp는 사실상 이 시장에서도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타격이 없었지만 이제 앞으로의 행보에 더 주목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시장의 시선은 점도표로 집중됐는데요. 연준 의원 19명 중에 6명은 내년 금리를 4.75%에서 5%로 예상하면서 5%대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증시가 부담을 느낀 건 앞으로의 연준 행보에 있습니다. 점도표는 이번 FOMC에서 투표권을 갖지 않은 여는 총재들까지 포함해서 총 19명의 연준 의원들의 의견을 또는 예측을 점으로 찍어서 나타낸 그림인데요. 여기서 앞서 살펴봤다시피 19명 중에 6명은 5%대 가능성까지 열어두면서 큰 폭의 금리 인상을 예측을 했고요. 또 나머지 6명은 4.5에서 4.75%를 전망한 가운데 또 다른 6명도 4.25%에서 4.5%까지 내다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나타날 금리에 대한 예측이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경제 전망 요약을 통해 내놓은 기준금리 예상치는 올해 6월보다 1%포인트 높게 올려잡은 수치라서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번뿐만 아니라 나머지 두 차례 회의에서도 큰 폭의 금리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시장의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체크를 해봤는데 이와 동시에 봐야 될 부분들이 아무래도 경기 침체 관련된 우려일 것 같습니다. 연준 측에서도 이번에 경제 성장률을 상당히 크게 깎으면서 낮게 봤는데 시티그룹 측도 비슷한 의견 내놨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더 커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또 다른 의견들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포브스 보도 내용이고요. Recession or not, leaders still need to make work better. 네, 바로 자세한 코멘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에 대해서는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은 양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세계 경제 성장률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티그룹은 내년의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2.2%에서 2.1%로 소폭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 올해 세계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종전 7.3%에서 7.5%로 올려 잡으면서 경제 성장률은 내려가고 하지만 이와 다르게 인플레이션은 더 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는데요. 시티그룹은 보고서를 통해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서 더 큰 결의를 나타내고 있고 또 물가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성장을 희생하려는 모습까지 보인다면서 이러한 결과치를 내놓은 겁니다. 시티그룹은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의 일부 지역 그리고 종국에는 미국에서 경기 침체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봤고요. 주요 중앙은행들은 내년 말부터 2023년 1분기 사이에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할지 여부에 따라서 또 흐름이 바뀔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 속에서 글로벌 IB들의 시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도 넘어가 볼게요. 좀 추가적인 리스크가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러시아가 좀 수세에 몰리다 보니까 푸틴 대통령이 조금 강한 기조를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CNBC 보도 내용이고요. Putin mobilizes 300,000 troops for war in Ukraine and warns he's not bluffing with nuclear threat. 네, 푸틴 대통령과 그리고 서방 국가들의 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바로 자세한 멘트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쟁을 지속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전세를 극복하기 위해 동원령까지 선포했는데요. 이에 따라 예비군 30만 명이 동원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푸틴 대통령은 전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동원령까지 선포를 했는데요. 러시아 건국 기념 행사에 참석해서 서방을 겨냥해서 이러한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푸틴 대통령 쪽에서는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좀 강한 기조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러시아의 사상자가 8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에도 전쟁을 끝낼 뜻이 없다는 것을 내비추면서 인장감이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30만 명이 동원되는 것뿐만 아니라 러시아 측에서는 핵과 관련한 발언도 내놨는데요. 핵을 또 사용할 수 있다는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서방 국가들을 향한 강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핵 사용을 언급을 했으면 당연히 좀 바이든 대통령이 비난의 메시지를 또 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목소리를 높였는데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77차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가 명백한 핵 위협을 하고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통해서 푸틴 대통령이 핵 확산 금지 조약인 NPT를 무모하게 무시하면서 유럽에 핵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와 연대해서 러시아의 공격에 맞서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유엔 그리고 그 국가들에게도 강력하게 촉구한 것이기 때문에요. 서방 국가들 그리고 러시아 간의 긴장감은 더 고조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러시아 쪽의 리스크까지도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세 가지 소식들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